안녕하세요. 잠시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나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기억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순간을 겪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리고 당신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가 있다면 이 내용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나눔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가면을 쓴 사람을 진짜 그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한번 그렇게 가면과 실체를 혼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정적 편이라는 이름의 재단 위에 우리 자신의 분별력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현실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주변을 맴도는 위성이 되어 그를 찬양하고 인정하고 보살펴 주기를 기대받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타인의 매혹, 즉 당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매료되었는지를 먹고 삽니다. 당신의 경외심이 바로 그들의 자양분인 셈이죠. 하지만 당신이 그 경외심을 거두어들일 때, 경멸이 아닌 평온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무장해제됩니다. 진정한 힘은 소리를 지르거나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침묵 속에 존재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리는 올바른 결정 속에서 충분히 전쟁을 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평화를 선택하는 마음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에게 맞서기 위함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에게 헌신하며 무너진 삶을 재건하는 그 방식 속에서 진정한 힘은 드러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은 균형을 잃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고 번성하고 창조하고 휴식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모든 일들을 당신은 이제 어떤 의도나 증명의 노력 없이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향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넘어서 치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으로 이것은 본질로의 회귀, 즉 다른 사람의 기능장애에 반응할 필요가 없었던 당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분노나 복수심에 이끌리지 않고 그 고통의 순환 자체를 완전히 초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월 속에서 당신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차원의 힘과 연결됩니다. 이 과정이 강력한 이유는 당신의 자율성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드라마, 통제, 조작의 거미줄에 얽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서적으로 자급자족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 누구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보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들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건설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툭툭 찌르고 미끼를 던지고 심지어 당신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거짓된 이야기들을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찰나의 정의감을 위해 희생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치유의 여정에는 혁명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이는 냉정에서도 무관심에서도 아닙니다. 마침내 근본적인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설명이 필요 없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설명으로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설명은 그들을 조종하기 위한 지렛대일 뿐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명확히 하려 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왜곡하고 방향을 틀고 혼란을 야기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그 순환은 소통으로 위장된 덫이 됩니다. 당신은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당신을 조종할 더 많은 도구를 쥐어주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의 목표는 이해가 아니라 지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이 당신의 침묵이나 고통, 영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은 더 이상 희망으로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더 잘 알기에 당신은 지혜로 답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그들을 폭로하는 시끄러운 싸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조용한 것입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 없이 당신의 삶을 되찾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이 지니게 되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 고요함이며 당신의 심장 속 안정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망각해서가 아니라 책임지지 않기 위해 깊이 투자하기 때문에 당신의 인식을 왜곡하고 역사를 다시 쓰고 부인하고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그토록 필사적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분노나 나약함, 물러섬 없이 그들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추기 시작할 때 그들의 세계에는 균열이 생깁니다. 이것은 그들을 가르치거나 이해시키거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런 시도는 종종 함정이 됩니다.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해악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정직함을 거에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인식을, 당신의 기억을, 그리고 그들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에 대해 명명할 당신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심리적 조작은 왜곡 속에서 번성합니다.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불리는 수법은 단지 한순간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에 걸쳐 당신의 현실 감각 전체를 서서히 침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말한 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혹은 그건 배려가 아니라 통제처럼 느껴졌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들이 빼앗으려 했던 것, 즉 당신 자신의 경험을 해석할 능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들은 그 변화를 감지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극 중간의 멋대로 대본을 수정해도 당신이 혼란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씌운 역할, 즉 과민 반응하는 사람,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 항상 오해하는 사람의 역할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결정과 본능 속에 단단히 닻을 내립니다. 자기 신뢰에 뿌리를 둔 이러한 조용한 권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도발은 더 이상 먹히지 않고 그들의 게임은 당신을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장된 피해자 의식, 부풀려진 영웅주의, 무기화된 반쪽짜리 진실의 덫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든 단순한 도덕체계 속에서는 모두가 순응하거나 악당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들은 항상 옳고 항상 상처받았으며 항상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 사람의 자아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비극적이며 구원적이고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당신이 그 진실 속에서 살아갈 때, 환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반응할 때, 당신은 그들이 없이는 기능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바로 통제력을 빼앗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기억해요. 혹은 내가 느꼈던 감정은 진짜였어요. 이런 말들은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회복된 당신의 자의식의 모든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충격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당신이 깨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일단 당신이 거울을 들어 올리면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투명인간인 척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반응적이지 않습니다. 소리쳐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멈추고 그들의 기능장애에 당신의 현실을 맞추는 것을 그만둘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부서지고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정이나 해명을 요구하지 않고 평화롭게 일어설 때 그들은 받아들이기 훨씬 더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그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현실을 말입니다. 상처가 진짜가 아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진짜였습니다. 손상이 깊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깊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증오 대신 치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고 현실에 기반을 둔 변혁적인 치유는 그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힘을 모방합니다. 자신감을 가면처럼 씁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침묵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이 내리는 결정들 속에서,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때 평화를 택하는 마음 속에서, 그들에게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헌신하기 위해 삶을 재건하는 방식 속에서 진정한 힘은 발견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고, 번창하고, 창조하고, 쉬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할 수 없을 것이라던 모든 일들을 이제 당신은 증명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가장 절망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들을 향해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넘어서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계약의 조건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서 충분하다는 말을 들어야 하지? 라고 자문하는 순간 힘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쫓던 인정이 움직이는 관역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주어도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인정은 당신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묶어두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연기를 멈춥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편집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이 당신의 선택에 박수쳐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다른 곳에서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아닌 당신 자신의 단단한 기반 위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투자가 철회되는 것을 방 안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갑자기 칭찬이 와 닿지 않고 비판이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침묵은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하다는 삶의 자리에서 응답합니다. 이 변화는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향력은 진짜 힘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그들의 권위를 믿어줄 때만 유지되는 빌려온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의존성은 통제의 화폐입니다. 더 강력한 것은 당신이 이 변화를 굳이 선포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인정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출 뿐입니다. 그 고요하고 단호한 거절 속에서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소나기를 벗어났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소유로의 회귀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협상 불가능한 내재적인 것이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칭찬이 당신 가치의 원천이 아니었음을 이해합니다. 기껏해야 거울이었고 최악의 경우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칭찬과 당신의 정체성을 혼동하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의 힘은 사라집니다. 그들은 당신이 소리치거나 보복해서가 아니라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당신이 단지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혼란스러운 경험 중 하나는 당신이 분노나 복수심이 아닌 명료함을 가지고 그들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춰줄 때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에게 명료함은 대립보다 더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대립은 그들이 예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명료함은 당신이 그들의 환상이나 연기가 아닌 그들의 진실을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들이 평생을 피해온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만든 이야기 속에서 살지 않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복종의 관계를 주권의 관계로 재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가장 심오한 반란을 행하게 됩니다. 당신 자신의 서사를 되찾는 것입니다. 과거를 다시 사는 것을 멈추고 미래를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단순히 나르시시스트에게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월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당신이 분노 없이, 복수심 없이 단지 평온하게 일어설 때 그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그들은 분노, 보복, 감정적 혼란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복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삶의 공기가 됩니다.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혼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산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힘은 복수가 아니라 초월에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게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지혜로, 흉터를 갑옷으로, 침묵을 힘으로 바꾸십시오. 그 치유와 부인할 수 없는 변화야말로 그들을 진정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조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을 불태우고 겸허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삶에 가져온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폭풍우를 겪은 후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삶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거나 당신의 평화를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이 깊은 깨달음과 자유가 당신의 모든 날에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앞날이 고요한 힘과 진정한